네, 최근 유럽 등 탄소 배출권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상당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휴캠스 다음 주 어떤 흐름 보일까요, 시장님? 네. 일단 우리가 먼저 이제 지금 장을 보셨을 때 주목이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종합이 약간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단과 하단에 이렇게 막혀 있을 때 여기서 이거를 뚫으려면 뭔가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은 미래에 성장할까 싶은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래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종목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향후 미래에 더 많은 이익이 들어오고 미래가 요구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런 핫테마를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는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10가지 테마가, 10가지,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10가지 정도는 주목해야 되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보는 것이 바로 탄소 관련된 겁니다. 탄소 중립이다라고 하죠. 예전에 그 초성 첨단 수제인가요? 그게 굉장히 메리트 있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휴캠스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봐야 된다. 여러분, 딴 거 말고요. 얼마 전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나왔잖아요. 그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TV에서 보면 엄청나게 타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들어가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한 4분의 1 정도가 타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실감 날까요? 근데 항상 제가 TV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미국처럼 선진국에서 저 불 하나 못 끌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저 불 하나 못 끌까? 근데 그게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심지어는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다가 순간적으로 그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 불똥 하나가 결국은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앞으로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환경 문제에 연결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땅의 지열이 너무나 뜨겁게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최근에 보면 샨샤댐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게 태양에서 이제 지구로 열이 들어오면 이걸 갖다가 이걸 일정 부분은 흡수하지만 일부는 반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반사할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 렌즈 같은 역할을 뭐가 할까요? 빙하가 해주는 거죠. 근데 최근에 빙하가 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많은 부분들을 반사해 줘야 되는데 반사하지 못하고 흡수가 되다 보니까 땅이 뜨거워져도 너무나 뜨거워지니까 지열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세 뭐 조금만 돼도 워낙 건조하니까 금세 이런 사고가 터지는 거고요. 샨사댐 이거 왜 할까요? 이게 구름이 옛날보다 훨씬 많은 수증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뭉게구름이 이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먹구름 풍기시니까 앞으로 이제 또 보십시오. 이제 폭우철이 오면요, 샨사댐 이게 분명히 또 나옵니다. 왜? 이게 바로 기후 환경이 가져다 변화가 된 이 상황 속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모여서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내용도 바로 파리 기후 협약 관련 얘기됐듯이 이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은 세상을 바꾸는 테마이기 때문에 많이 보여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 보면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죠. 그래프 한번 보시면 일단 주가가 그동안에 별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약간 옆으로 눕고 있는 이런 모습을 주고 있죠. 박스권입니다. 얘도 지금 올라가면 두들기고 올라가면 두들기는데 하단에서 이렇게 박스가 형성돼 있죠. 마치 근데 위에 올라가다가 얘가 밑으로 약간 조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서는 어떤 현상이냐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밑에서 또 이 마틴 올라가고 있죠. 100과 240이요. 얘가 내려와? 그래? 그럼 얘 밑으로 내려오면 저점에서 매수 있지 해서 이런 종목군들은 하단에서 보시면 되겠고, 특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방금 우리 최앵커가 얘기했듯이 탄소 배출권 여기에 대한 가격이 지금 유럽에서는 이 배출권에 대한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이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측면에서 요 슈캠스는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휴캠스 만나보셨습니다. 바로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KH바텍입니다. 어제장 4.79% 강세 흐름 보이면서 19,7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금요일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돋보였던 종목 중 하나죠. 최근 17,000원대까지 낙폭을 키우다가 견조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져오신 이유 궁금해요, 시장님. 네, 일단은 최근에 제가 주가 위치를 보면 종합주가지수가 상단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는 종목군단들, 이런 종목이 좀 좋다라고 판단되는데, 이 종목은 지금 무게중심이 약간 아래에 있고요. 지금 하단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모바일 관련돼서 역시 중요한 재료들을 많이 갖고 있죠. 일단 먼저 삼성전자의 그 인도 공장의 그 중저가 스마트폰, 여기에 금속 내장,
브라켓을 공급할 예정에 있다 해서 요 내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그 폴더폰 저도 아직까지는 뭐 핸드폰을 예전에 있는 거 뭐 불편하다고 해서 쓰고 있는데 하나 바꾼다면 폴더폰으로 하나 바꾸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폴더블 시장이 확대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메리트 있게 떠오르는 종목도 바로 요 종목이다라는 판단이고요. 역시 현재 주가 위치가 위치 에너지가 낮게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까지 매수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씩 조정받을 때 다른 종목군 대비 리스크가 좀 작은 종목군 중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폴더블폰 시장 성장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KH바텍 가져오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코덱스 2차 전지입니다. 네, 어제장 0.79% 오르면서 24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등락을 거듭하던 시장에서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연이어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가져오셨는데 2차 전지사는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2차 전지는 뭐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아마 이 방송에서 2차 전지에 대한 것은 제일 처음에 아마 저희가 추천해왔던 것이 아마 삼성 SA. 지금은 뭐 수익이 뭐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뭐 그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뽑았던 부분들이죠. 그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제가 친환경과도 얘기했는데 그 아까 캘리포니아 산불 얘기했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나타난 다음에 그 산불 꺼진 다음에 캘리포니아의 주의사가 한 1000만 대가 뭔지 아십니까? 내연기관차 2030년부터 판매 못하겠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2050년도 되면 이제 탄소 제로 시대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 수명이라든지 아니면 중고시장에서 돌아간 걸 감안했을 때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가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 딱 그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차피 가야 되는 것은 친환경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친환경은 대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그 수강생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예를 든다면 이거 언제 팔까요? 그럴 때 뭐 얘가 뭐 몇 배 올라갔을까 판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앞에 자동차가 10대가 지나갔을 때 10대 중에서 최소한 5대가 전기차가 지나갈 때까지는 놔두자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전기차가 우리 앞에서 몇 대 지나가느냐? 10대 지나가면 몇 대가 지나가냐면요. 없어요. 그럼 몇 대 지나가야 되면 20대가 지나가잖아요. 자동차가 20대가 지나가면 전기차 한 대입니다. 우리가 이걸 침투율이라고 하는데 즉 침투율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삼성 SDI에서 하세요. 아니면 뭐 다른 것들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세요 그러면 이미 많이 올라가서 못 삽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편안하게 내가 세팅할 수 있는 종목군 전화가 뭐냐 할 때는 역시 ETF입니다. 근데 이 2차 전지 ETF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것도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 모양을 보면 최근에 옆으로 쭉 쥐고 있는데 아주 얘가 좋은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얘는요. 가다가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가 시장의 분위기가 타면 올라가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 쭉 올라가다가 기간 조정 주고요. 또 쉬었다가 또 에너지가 촉진이 또 올라가고요. 지금 약간 옆으로 눕고 있죠. 또 쉬고 있습니다. 근데 밑으로 별로 빠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포트폴리오에 달아놓으면 돈이 알아서 일하게 하는 그런 부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2차 전지 ETF뿐만이 아니라 ETF 관련된 것들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마디존 뚫는 핫테마 세 종목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한화시스템입니다. 매수가 21,100원에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어제장 4.32% 약세 흐름 보이면서 21,0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한화시스템 작년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한화시스템은 이번 실적의 배경으로 방산 부문 대형 사업들의 연이은 수주를 꼽았는데요. 네, 시청자님 현재 수익 중이신데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이따 먼저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방금 우리 최 앵커가 방산 부분 관련돼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매출도 사상 최대, 뭐 영업도 사상 최대, 수익도 사상 최대인데 저는 이 종목을 좀 더 홀딩하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방산 때문이 아닙니다. 뭐냐면 얘가 미래 성장성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새 많이 나오는 것이 그 아크,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우주 관련된 ETF가 나온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3월 29일 날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놔야 됩니다. 달력에다가. 근데 이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또 이 주변에 종목군들이 쭉 있는데 우주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UAM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에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시스템입니다. 그래프 잠깐만 보시죠. 그래서 얘는 무엇보다도 미래 성장성을 담고 있는 종목군 중 하나가 이 종목이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만 더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밑에 보면 제가 마틴 구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가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이게요. 우리가 주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성장주가 있고요. 성숙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쇠퇴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주는 더 이상 말 그대로 성장하지 않는 거야. 성장은 멈췄는데 꾸준하게 이익은 나오지만 어떤 뭐 미래 획기적인 걸 뭘 바꾼다든지 그건 아닌 것들이 바로 이제 성숙주라고 합니다. 성장주는 지금 좋든지 아니면 지금은 나빠도 앞으로 매출이든지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질 만한 것이 바로 여기인데 바로 하나시스템은 거기랑 몸담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하나시스템에 또 누가 복귀하는지 알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시스템은 현재 매도를 논할 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은 주가가 조정할 때 오히려 더 줍줍해하는 종목이다라는 쪽에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주 관련 종목군이니 홀딩하는 것이 좋다는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라온피플입니다. 매수가 25,150원에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전거래일 4.53% 오르면서 28,8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AI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란 전망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AI 부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현재 아주 기분 좋은 수익 중이신데 계속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마 이 라온피플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2주 전, 지난주엔 제가 못 나왔고 2주 전에 아마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좀 봐주십시오 하는 종목이 바로 라온피플인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향후 뭔가 세상을 바꾸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종합이 박스권이어도 그걸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뭔가 이 세상을 바꾸는 여기 섹터와 연결된 종목인데 그 중 하나가 바로 AI 인공지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공간이 제3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면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TV도 보면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사용하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자동차가 혼자 운전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귀가 되는 것이 각종 센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센서 관련 종목들도 이 세상을 바꾸는 테마에서 보셔야 됩니다. 세 종목밖에 말씀드렸으니까 세 종목 말씀드린 건데 이 센서 관련된 것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눈과 귀가 받아들인 거를 갖다가 가지고 우리가 운전을 할 때는 우리 두뇌에서 결정을 내잖아요. 그 모든 것이 AI 인공지능이죠. 이제 모든 것이 AI 인공지능으로 되고 이미 손정희 회장이 항상 우리나라 오면은 우리가 뭘로 승부해야 됩니까? 할 때 항상 그러죠. 그래서 아마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라운드인데 여기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가는 건요. 관리 안 하는 게 관리하는 겁니다. 그냥 목동의 마음으로 안 가는 걸 관리해야 되지 가는 걸 관리하고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이런 종목은요. 위로 올라가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매도를 때리고 싶다 그러면은 최소한 5일 평균선이 뭐 올라가다가 쌍거래도 줘야 뭔가 잠깐 주춤거리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추세인데 추세를 보시면요. 얘는 이미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 매직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좀 더 뭔가 좀 줄이거나 하고 싶다면 뭐 5일선에 쌍목을 두든지 아니면 무슨 장대목을 두든지 이럴 때는 일부 물량을 좀 줄이는 건 괜찮다. 그런 것들은 3불 정도 물량이고요. 마지막 매도의 결정은 월봉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